3기류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계유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진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민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패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 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이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금왕절인 6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까요? 어저께 일간이 뭐였습니까? 어저께는 경금이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면 정화를 쓴다라고 했지만, 신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과 같고 결혼 반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은 운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6월에 조후하는 용도로서 화를 쓸 수 있지만, 신금은 어디까지나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만약에 6월에 신금이 경금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제하기 위해서 정화를 쓸 수 있겠지만, 아무리 경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정화를 쓸 때는 그 정화는 경금만 깔끔하게 제하면 좋은데 신금을 위협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윌리엄 텔이 활을 잘 쏘는데 누가 그랬죠? 네 아는 아들인지 머리에다 사과를 놓고 쏴봐라. 물론 쏴서 뭐 그렇게 잘 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귀중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정화로서 경금을 제할 때는 역시나 신금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을 하더라도 역시나 화를 쓰기보다는, 정화를 쓰기보다는 이때는 그래도 임수를 써서 신금을 도세죽하는 것이 조금 더 낫고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금 이후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후 자체가 차가워지죠. 신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가 있겠고, 신금으로서의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 먼저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 도세주옥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고, 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습해지죠.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총명하고 똑똑하고 할 수 있지만 까도남까도녀, 그치? 사람이 좀 온정도 있고 조금 약간 털털 맞는 그런 기색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완벽주의자에다가 또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좀 많이 공격적인 그런 두죠.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을 쥐잡듯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부하직원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조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지금 왜냐하면 지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사주가 차갑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된다. 조후를 할 때는 병화로서 조후를 하되, 6월에 병화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6월에 금이 가장 깔끔하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금백 수청을 논할 수도 있다.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좋은 이유는 뭐다? 사주에 토가 없어야지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되죠. 어떤 분들이 오행 구조격을 좋아하죠. 오행이 다 있어야 좋다. 근데 이렇게 금수쌍청이 될 때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토가 있으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이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 격이 어떤 격이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오행이 있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오행이 있다. 특히나 이렇게 금백수청 할 때는 토가 있으면 금백수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6월에 신금 정리하면 특히 임수를 쓰는 것이 관건이고요. 사주가 한습해지는 경우에는 병화 간목을 대동해서 쓸 수 있대. 토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은 사주를 보는 두 가지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 짜임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격국 틀 안에서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격국과 용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월지는 유금도 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대 음이 같은 금을 받기 때문에 이건 비견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이냐?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십정격 안에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양인격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걸록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견격, 겁재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간은 아니지만은 음간인 신금이 월지에서 금왕절을 만났을 때 양간은 양이격이 되는 것이고, 음간은 여기가 걸록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신왕한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되겠고요. 6월은 금왕절이고, 신월하고 6월하고 차이는,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요. 6월은 그냥 순수한 금인데, 여러분 퀴즈, 신월의 금이 깨끗할까요? 6월의 금이 깨끗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신월이라고 하면 공부를 좀 덜 하신 것이고, 6월의 금이 깨끗하다라고 봤을 때는 공부를 좀 하신 것이다. 그래서 6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맑고 깨끗한 금을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금백수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수쌍청이라고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에 토가 섞이면 안 된다. 무토기 또 진술충미 토가 있으면 탁기가 되기 때문에 금백수청, 금수쌍청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6월의 신금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기운을 갖다가 임수로서 설기순세하고, 다른 설명으로는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금은 깨끗하고 하얀 설악산 지금 같은 가을에 등산 같은 데 이제 가면 단풍 아름답게 지고 깨끗한 하얀 바위에서 투명한 물이 이렇게 싹 흘러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흙기가 있다라고 하면 금백수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6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월에만 우리가 금백수청을 논한다. 신월도 아니고요. 신월은 무토 경금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깨끗한 금이라고 보진 않고, 6월만 유독 금백수청을 논한다. 단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신금은 임수로서 금백수청을 이루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월간에 뭐가 투출되어 있습니까?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도세주옥할 수 있고, 수보양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도세주옥은 임수가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나 정화가 왕할 때 임수를 보게 되면 그 빛을 보강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도세주옥 또는 수보양광 해주는 효과가 없고요. 개수는 조후의 의미가 있다.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은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월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것은 여름 같은 때 뜨거울 때 개수가 좋아하는 것이지, 6월에 지금 금왕절 숙살의 기운, 엄숙한 한량한 이런 길 때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기를 발생하고, 한기만 발생하고 기후를 이제 사주를 차갑게 만들면서 어떻다? 신금은 녹이 나는 것이고 사주는 추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금백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물론 탁기가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투출된 건 아니고 충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그래,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하죠. 간목이 또 있어서 토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간목은 수가 목을 생하고 화를 얻게 되면은 그 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입니다. 그래서 이 국수에서 간목의 용도는 토를 억제시켜주고 임수가 아닌 개수를 설해서 화를 생해주는 아주 조금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사일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회금도 되죠. 사중병화가 완전히 금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사유회금이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그 용도가 좀 떨어진다, 공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사중병화를 전혀 못 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사중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조후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틀은 갖추었는데 임수를 보지 못한 것은 6월에 신금이 금백수청을 이뤄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죠. 무토는 물론 이 수를 제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분들 무토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무게 합이 된다. 무게 화가 된다. 그래서 무게 합한 화가 조후한다. 신급지는 관성이니까 병화를 지용해서 관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인데 다 난설입니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무게합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개수를 갖다가 재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중무토, 진중무토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6월의 신금이라 하더라도 토다 매금 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저거 무게 합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가 되면 또 토죠. 아까 말했던 이제 뭐 금백종 이제 다 물 건너가는 거 무자 기축 무술 뭐 이렇게 을미 이렇게 오면 이제 일단은 임수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뭐다 토가 있기 때문에 금백수가 다 물 건너간 거고요. 이건 매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토가 신금을 토다 매금은 아니고 오금, 금을 여러분 반지에 녹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축시 좋아 보이지 않죠. 화를 오히려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무자시보다 더 무지막지한 생시가 바로 또 무술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토다 매금 될 것이고 또 오늘 중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 기해시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 상충 빵 때려 버리니까 사화도 깨박살 나고요. 해수도 깨박살 나죠. 괜히 기토 투출돼서 신금 더럽히게 되고 있죠. 문제가 아주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구조가 된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목 하나가 간목에 뿌리는 뜻이지만은 인중병화, 사중병화 조훈할 수 있지만은 신금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늘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임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있기 때문에 완전 땡땡 얼어붙을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이 정도 토가 두 개면 일단 금백수청은 좀 힘들게 됐다라는 거 보시고 일단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점. 토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무토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놓고 있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시 사화가 있기 때문에 임진시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이것이 신의 일주 또는 신축 일주 이런 일주였다고 하면 임진시를 선택하기가 좀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또 얻었죠. 지지 하나 더. 근데 역시나 임수가 아닌 개수 두 개 투출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의미는 있다고는 치지만은 을해대원때 사해충 되는 것 조심하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 화운을 간다. 이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개사시를 얻을 바에는 차라리 임진시를 얻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병신시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명한테는 금이 너무 왕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사중병화 정말 투철하잖아요. 그러면 금이 왕같더라도 큰 문제 되지 않는다. 남자의 경우에도 저는 병신시가 나쁘지 않다. 사신 합의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라고 하면 병신시, 하나만 더 골라보십시오 하면 임진시 이렇게 골라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임진시보다는 병신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우리 서로 또 상호간에 토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좀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추석 이제 뭐 저 시골도 가시고 부모님도 뵙고 이제 일가 친척들도 뵙고 이렇게 하시면서 행복한 또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추석이라고 해서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주구장창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